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집 안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독성 물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생 깨끗하다고 믿었던 반찬통, 새로 산 매트, 향기 좋은 방향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왜 새 가구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고 왜 전자레인지에 돌린 음식이 유난히 텁텁한 걸까요? 왜 드라이클리닝한 옷 근처에서 아이들이 기침을 할까요? 이 모든 증상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엔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정용 제품인데 설마 위험하겠어? 정부가 허가한 제품인데 문제 없겠지? 저는 30년간 생활 속 유해 화학 물질을 연구해온 이도현 박사입니다. 연구를 계속할수록 놀라운 결과가 쏟아졌어요. 친환경이라 적힌 제품조차 열과 시간 앞에선 독성 물질로 바뀌더군요. 제가 실험실에서 직접 측정한 결과를 보면 1년 이상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에서 검출되는 유해 물질 수치가 새 제품보다 평균 2배에서 5배까지 높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10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물질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맛도 없어요. 그저 천천히 조용히 우리 몸속으로 쌓여갑니다. 요즘 무독성, 친환경이라는 말 많이 보시죠? 그 말 전부 믿지 마세요. 진짜 안전은 제품이 아니라 사용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그동안 만난 수백 가정의 사례를 보면 문제는 항상 같은 곳에 있었어요. 새 제품을 바로 쓰거나 오래된 걸 계속 쓰거나 환기를 안 하거나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 조언을 따른 가정들은 평균 3주 만에 가족 건강에 뚜렷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에도 분명히 이런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3년째 쓰는 매트, 냉장고 안 PVC 랩으로 싼 고기, 비닐 씌운 채 옷장에 걸린 드라이클리닝 옷, 한 달째 청소 안 한 가습기. 하나씩만 확인해 봐도 가족 건강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어린 손주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바닥에 가까이 있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이 많기 때문이죠. 체중도 적어서 같은 양의 독성 물질에 노출돼도 피해가 훨씬 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나올 충격적인 연구 결과와 마지막에 공개할 단 하나의 습관, 이 두 가지를 놓치면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요즘 이런 제품 집에서도 자주 쓰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제 지인 68세 김정혜 님이 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도현 박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손주가 매트 위에서 놀고 나면 자꾸 손에 뭔가 묻어나와요.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올랐는데 어떡하죠? 확인해보니 3년째 같은 PVC 매트를 쓰고 계셨죠. 겉으론 멀쩡했지만 표면은 이미 분해되어 가소제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68세 김정혜 님도 전혀 믿지 않으셨어요. 비싼 매트인데 겨우 3년 썼는데 벌써 문제가 생기나요? 30만 원이나 주고 산 제품인데요. 하지만 제가 직접 방문해서 햇빛에 말리고 물걸레로 닦아보니 미세한 가루가 계속 떨어져 나왔습니다. 손으로 문지르니까 하얀 가루가 손톱 사이에 끼더라고요. 그제야 이게 손주 손에 묻었던 거구나 하고 깨달으신 거죠. 68세 김정혜 님은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대요. 손주가 매트 위에서 놀다가 손을 입에 가져가는 모습을 떠올리니 소름이 돋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먹었을까? 혹시 몸에 쌓여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눈물까지 나셨대요.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느끼는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관리 방법에 따라 안전 등급이 달라집니다. 오래된 매트, 색이 바랜 반찬통, 포장 그대로의 드라이클리닝 옷, 모두 시간과 열, 마찰로 독성 물질이 천천히 새어 나옵니다. 68세 김정혜 님도 결국 매트를 교체하고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환기를 습관화하자 손주 손바닥 트러블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2주 만에 눈에 띄게 좋아지더래요. 빨갛던 손바닥이 원래 색으로 돌아오고 가려워서 긁던 행동도 멈췄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뒤에 이어지는 환기 방법과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환기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용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독성 물질과 직접 연결되는 생활용품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바로 PVC 매트입니다.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쓰이는 가소제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이거든요. 한국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오래된 PVC 제품은 프탈레이트 노출 가능성이 최대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68세 김정혜님처럼 1년 이상 사용한 매트에선 표면 가루가 쉽게 떨어져 아이 손에 묻어요. 특히 여름철 햇빛에 노출되거나 겨울철 바닥 난방에 오래 닿아 있으면 분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제가 실험해 본 결과 난방이 켜진 바닥에 6개월 이상 놓인 매트는 표면 분해가 급격히 진행되더군요. 실온에 보관한 매트보다 약 4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이 매트 위에서 뛰거나 구를 때 마찰로 인해 더 많은 입자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1년 주기로 교체하는 겁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은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햇볕에 자주 말려서 잔류 성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주 1회 정도 베란다에 널어서 바람 쐬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외선이 일부 화학물질을 분해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여기서 꼭 주의할 점은 중고 PVC 제품은 절대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표면 분해가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미세 구조는 망가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댁 매트 언제 마지막으로 바꾸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입 영수증이나 달력을 확인해 보시면 생각보다 오래 쓰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로 조심할 건 업소용 랩입니다. 고기 포장용 PVC 랩엔 여전히 가소제가 포함될 수 있어요. 식약처 실험에서 고온이나 기름에 접촉할 때 가소제 용출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2세 박명자님은 고기를 그대로 냉장 보관하다가 랩에서 기름 냄새가 배어 나온 걸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고 하시더군요. 72세 박명자님 사례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삼겹살을 사서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3일 뒤 꺼내보니 랩 안쪽이 끈적끈적했대요. 고기에서 나온 기름이 랩 속 가소제를 녹여낸 거예요. 그 고기로 요리를 해서 가족들이 다 먹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걱정되셨답니다. 특히 삼겹살이나 갈비처럼 지방이 많은 고기는 더 위험합니다. 기름이 플라스틱을 녹이는 성질이 있거든요. 포장된 고기는 반드시 랩을 벗기고 가정용 PE 랩으로 다시 싸야 합니다. PE 랩은 가소제가 없어서 훨씬 안전해요. 조금 비싸더라도 PE 재질로 된 랩을 선택하세요. 제품 뒷면에 폴리에틸렌 또는 PE라고 표기된 걸 사시면 됩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은 PVC 랩과 장시간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혹시 마트 고기 포장 그대로 냉장고에 두고 계신가요? 오늘 당장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기 사오면 바로 랩 벗기고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 번째는 드라이클리닝 비닐입니다. 세탁 후 비닐을 씌운 채로 두면 잔류 용재가 계속 증발하거든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드라이 후
24시간 동안 휘발성 유기화 합물 농도가 급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70세 윤병호님은 옷장에 걸어둔 비닐 옷 근처에서 손주가 기침을 자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70세 윤병호님 댁은 특히 옷장이 작아서 드라이 맡긴 옷을 비닐째 빼곡히 걸어두셨대요. 특히 밤에 자다가 손주가 기침을 많이 했답니다. 옷장 문을 열 때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손주가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아프다고 자주 얘기했대요. 드라이클리닝 용제인 퍼클로로 에틸렌은 두통, 어지럼증,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닐을 벗기고 베란다에서 하루 이상 환기시킨 뒤 보관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이틀 정도 바람 쐬게 하는 게 좋아요. 밀폐된 공간에서 드라이 옷을 보관하면 절대 안 돼요. 집 옷장 혹시 아직 비닐 씌운 옷 걸려 있나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드라이 클리닝 맡기실 때 세탁소에 비닐 포장 안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많은 세탁소에서 천 커버나 종이 커버로 대체해 주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가습기와 에어컨 필터입니다. 관리가 안 되면 세균과 미세입자가 폐로 바로 들어가요.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따르면 겨울철 실내 가습기 사용 가정의 공기 세균 수치가 일반 가정보다 4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65세 정미라님은 가습기를 한 달 내내 닦지 않았다가 손주가 잦은 기침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65세 정미라님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가습기를 매일 밤 틀어놓고 주무셨는데 물만 채우고 청소는 전혀 안 하셨대요. 한 달쯤 지나니까 물통 바닥에 미끈한 막이 생기고 하얀 찌꺼기가 보였답니다. 그런데도 그냥 계속 쓰셨어요. 그러다 손주가 자꾸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려서 병원 갔더니 기관지가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혹시 집에 곰팡이나 세균 많은 곳은 없냐고 물어보셨대요. 가습기통은 하루에 한 번 세척하시고 에어컨 필터는 2개월마다 청소, 2년에 한 번 교체하셔야 합니다. 가습기 청소할 때는 베이킹소다나 구연산 물로 헹구면 더 깨끗해져요. 물통뿐 아니라 분무구도 면봉으로 닦아주셔야 합니다. 코 가까이 사용은 금물이고 수돗물보단 끓여 식힌 물을 쓰는 게 좋아요. 가습기 어제 청소하셨나요? 오늘이라도 한번 닦아보세요. 귀찮더라도 매일 물 갈고 헹구는 습관을 들이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5번째는 새 가구와 페인트 냄새입니다. 휘발성 유기화 합물과 포름알데히드는 1급 발암 물질이거든요. 세계보건기구는 포름알데히드를 암 유발 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새로 인테리어한 집에 입주한 74세 오상호님이 첫날 두통이 심해서 급하게 집 밖으로 나오셨다고 해요. 74세 오상호님은 새 아파트로 이사하셨는데 들어가자마자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지럽더래요. 속이 울렁거려서 도저히 못 있겠어서 일 시간도 안 돼서 다시 나오셨답니다. 그날 밤은 차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혈압이 평소보다 20이나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급성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을 언급하셨대요. 결국 한 달 동안 집을 비워두고 환기만 시키셨답니다. 베이크아웃이라고 하죠. 온풍과 환기를 반복해서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환기해야 합니다. 난방 최대로 틀고 30분 데운 뒤 창문 열어서 환기 30분. 이걸 하루에 3번씩 일주일 정도 반복하세요. 열을 가하면 화학물질이 더 빨리 증발하거든요. 향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엔 장시간 머무르지 않는 게 좋아요. 혹시 새집 냄새를 좋은 냄새라고 느끼신 적 있나요? 그게 바로 독성물질 냄새입니다. 절대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6번째는 고체 연료와 방향제입니다. 고체 연료의 메탄올, 방향제의 휘발성 화합물 모두 뇌 신경에 영향을 줘요. 영국 환경보건저널 보고에 따르면 방향제 사용이 많은 가정의 인지 기능 저하 비율이 1.6배 높았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61세 최도경님은 매일 고체 연료를 사용하다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시더군요.
61세 최도경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손님 테이블마다 고체 연료를 켜놓으셨대요. 환기도 잘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니까 점점 증상이 심해지셨답니다. 손님 주문도 자꾸 까먹고 물건 찾는 것도 느려졌대요. 계산할 때 숫자도 헷갈리고 집에 가는 길도 가끔 헤매셨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 가셨더니 화학물질 장기 노출에 의한 신경 손상 가능성을 진단받으셨어요. 실내 고체 연료 사용은 절대 금지하시고 방향제는 주기적 환기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밀폐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하면 정말 위험해요. 혹시 식탁 밑에 고체 연료, 방향제 두고 계신가요? 오늘 당장 치워보세요. 방향제 대신 창문 열어 자연 환기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진짜 상쾌한 공기는 밖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위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집 안에 있어요. 이제 이런 위험을 줄이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건 새 제품은 환기부터 하는 겁니다. 개봉 직후 바로 실내에서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새 가구, 매트, 옷은 하루 이상 바깥 공기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한 번의 수고가 몇 년간 가족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새 가구는 일주일 정도 베란다나 마당에 두고 공기를 쐬게 하세요. 저희 집도 작년에 책장을 새로 샀는데 일주일 동안 베란다에 뒀다가 들여놨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집에 새 물건 들릴 때 환기부터 하시나요? 이게 정말 기본입니다. 매트 같은 경우는 햇볕에 양면 다 말리면 더 좋고 새 옷도 한번 빨아서 말린 다음 입으세요. 둘째는 사용기간 표시를 습관화하는 겁니다. 오래 쓸수록 미세 플라스틱과 독성 물질이 증가하거든요. 매트, 반찬통, 필터 교체 주기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효과가 정말 좋아요. 냉장고에 포스트잇 붙여놓고 날짜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 경우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물건별로 구입 날짜를 적어두고 1년 뒤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알람 오면 그때 상태 확인하고 교체 여부 결정하죠. 물건 바꿀 날짜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관리하면 까먹지 않아요. 영수증 찍어서 사진 저장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고온과 기름은 독성 촉진제라는 겁니다. PVC 랩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유리나 세라믹 용기로 대체하셔야 해요.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편합니다. 저도 집에서 전부 유리 용기로 바꿨는데 냄새도 안 배고 오래 써도 변색이 안 돼서 좋더라고요. 처음엔 깨질까봐 조심스러웠는데 요즘 나오는 강화 유리 용기는 웬만해선 안 깨져요. 음식 데울 때 어떤 용기 쓰시나요?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찬 음식 보관용으로만 쓰시고 데울 땐 무조건 유리나 도자기로 옮기세요. 넷째는 청소와 환기가 가장 확실한 해독이라는 점입니다. 겨울철이라도 하루 2번 환기는 필수예요. 아침, 저녁 10분씩만 창문을 여시면 됩니다. 춥다고 창문 꼭 닫고 계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공기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환기할 때는 맞바람이 치도록 양쪽 창문을 다 여세요. 현관문과 베란다 창문을 동시에 열면 공기가 빠르게 순환됩니다. 미세먼지 심한 날에도 5분이라도 환기하는 게 실내 오염물질 배출엔 더 좋아요. 오늘 창문 여신 분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한번 열어보세요. 다섯째로 중요한 건 광고보다 습관을 믿으라는 겁니다. 친환경, 무독성 문구를 맹신하지 마세요. 제품 자체보다는 사용법, 보관법, 청소 주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제가 수십 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결국 습관이 전부라는 거예요. 비싼 친환경 제품 사는 것보다 매일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가정 중에 일반 제품 쓰면서 관리 잘하는 집이 친환경 제품 쓰면서 방치하는 집보다 훨씬 건강했어요.
광고보다 습관을 바꾸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기억합니다. 여섯째는 오래된 제품을 과감히 버리는 용기입니다. 아깝다는 생각에 계속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색이 변한 반찬통, 갈라진 매트, 냄새 나는 필터는 바로 교체하셔야 해요. 물건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입니다. 몇만 원 아끼려다 몇백만 원 병원비 나갈 수 있어요. 일곱째는 밀폐 공간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옷장, 신발장, 창고 같은 곳은 정기적으로 문을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특히 드라이클리닝한 옷, 새 신발, 방향제를 둔 공간은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집안 구석구석 환기시키는 날을 정해보세요. 저희 집은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을 환기의 날로 정해서 집안 모든 문짝을 다 열어둡니다. 옷장, 신발장, 서랍장 전부 열고 선풍기 틀어서 공기 순환시키면 곰팡이 냄새도 사라지고 상쾌해져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영상의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습관의 문제예요. 잘못된 상식으로 오래된 플라스틱을 재사용하거나 환기를 게을리하면 그게 바로 몸속에 독을 쌓는 길입니다. 새 제품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고 친환경이라고 써 있다고 다 믿을 수도 없어요. 반대로 관리 습관만 바꿔도 위험은 놀랍게 줄어듭니다. 새 물건은 환기, 오래된 건 교체, 밀폐된 공간은 열고 청소는 자주. 이 네 가지만 지켜도 가정의 공기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가정이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했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8세 김정혜님의 손주처럼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70세 윤병호님의 손주처럼 기침이 계속되고 74세 오상호님처럼 두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65세 정미라님의 손주는 기관지가 약해졌고 61세 최도경님은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이 모든 증상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이런 증상들이 놀랍게 사라집니다. 매트만 바꿔도 환기만 해도 비닐만 벗겨도 달라지는 거예요. 68세 김정혜님은 2주 만에, 70세 윤병호님은 한 달 만에, 74세 오상호님은 일주일 만에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마법이 아니에요. 그저 습관을 바꾼 것뿐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하루 2번 환기입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건강지킴법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저녁 먹고 나서 10분. 이것만으로도 집안 공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창문 여는 게 귀찮으시다면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알람이 울리면 그때 창문 열면 됩니다. 처음 일주일만 의식적으로 하면 그 다음부턴 자동으로 몸이 움직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집에 있는 오래된 매트와 반찬통을 오늘 당장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1년 넘게 쓴 PVC 매트, 색이 변한 플라스틱 통이 있다면 교체 시기입니다. 아까워서 계속 쓰시는 것보다 가족 건강을 위해 과감히 바꾸는 게 맞아요. 물건은 다시 살 수 있지만 건강은 돈으로 못 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냉장고 속에서 가장 독한 음식 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냉장고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이와 토마토, 시금치와 두부, 홍차와 꿀. 이런 조합들이 왜 위험한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고 당장 바꾸신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